서울 강서병 국회의원. 민감국가 지정에는 정말 민감하지 않았던 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채용에는 아주 세심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4일 국회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루 뒤인 지난 25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자신의 장녀는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고 경력 요건 등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해명은 특혜 채용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의혹을 확신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심 총장의 거짓 주장과 해명을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서 국민 여러분께 특혜 채용 의혹을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검찰총장의 장녀가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당시의 지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였습니다. 심 총장은 자신의 딸이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석사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를 제출했고 근무 개시일 이전에 학위를 취득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와 석사학위 소지자가 같습니까? 이는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 특히 채용 시장에서는 완벽하게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동일한 기관인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의 채용 공고문을 보더라도 응시자격 판단 기준일은 채용 공고 마감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심 총장 딸은 채용 공고 마감일인 2024년 2월 5일까지도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닙니다. 검찰총장과 입을 맞춘 듯한 국립외교원의 해명 또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립외교원은 문의를 해온 응시자들에게 학위 취득 예정자도 가능하다고 안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8,000명이 넘게 채용 공고를 조회했는데 전화로 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 자격이 있나요? 라고 문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국립외교원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대다수 석사 졸업 예정자들은 공고문을 보고 신청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국립외교원의 주장대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염두에 두었다면 타 부처와 같이 채용 공고문에 명시적으로 기술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정부기관인 국가유산청의 국립고궁박물관의 공무직 채용 공고문을 보시면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까지로 지원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라고 채용 공고문에 명시적으로 표시해둡니다. 국립외교원 기간제로 8개월을 근무한 심우정 총장의 자녀는 올해 2월 말 외교부 본부에 연구원으로 정년 보장 직종인 정규직에 최종 합격하여 신원조회가 끝나면 외교부 본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검찰총장이 나파 찬스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외교부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의혹입니다. 외교부는 올해 1월 3일 경제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 최종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이후 2월에는 심 총장의 자녀가 전공한 국제정치 석사 소지자로 해당 전공을 바꾸는 등 심 총장 자녀 맞춤형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외교부는 지원자가 적어서 전공 분야를 바꿔 재공고를 냈다고 해명하지만 그간의 선례들을 보면 지원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기한을 연장해서 재공고를 하지 전공 분야를 바꾼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심우정 자녀 채용이 유일합니다. 이번에도 심 총장 자녀에게는 하늘이 도우시는 이례적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연히 반복되면 우연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은 자신의 자녀가 외교부 채용 공고상 필요한 2년 이상의 경력을 충족했다고 하지만 이는 경력 워싱에 불과합니다. 심 총장의 자녀는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경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1년 10개월 3일, 유엔 산하기구 인턴십 6개월, 도합 35개월의 경력을 갖추어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인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중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과 유엔 산하기구 인턴십 경력은 외교부 자체도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응시 원서에는 경험형과 경력형으로 경력을 구분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타 부처인 국립국어원의 공무직 채용 공고를 보면 관련 분야 상근 경력만을 인정하고 대학 조교 경력,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 연구 용역 수행 경력은 제외한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같은 부처인 외교부의 다른 채용 공고문을 보십시오. 인턴, 조교, 객원 연구원 경력은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심우정 총장의 자녀만 그게 인정이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심우정의 자녀는 국립외교원에서의 8개월 실무 경력이 전부인 것으로 채용 자격 요건에도 부합하지 못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님, 아무리 자식 일이라지만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력들을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
외교부 또한 국민들께 그리고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최근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과정이 특혜로 얼룩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청년들은 취업도 비익빈, 부익부, 백 없는 게 죄라며 분노를 넘어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우정 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에 빗대어서 최고의 스펙은 역시 아빠라는 자조적인 비아냥도 생겼습니다. 만약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자녀의 취업 과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을 특별히 적용해서 심 총장의 자녀에게 특혜를 부여한 외교부 역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과정과 외교부의 공무직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번 특혜 채용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장관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워낙 기사가 크게 났으니까 그걸 다 아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 누가 가장 화가 많이 났을까요? 국민들이. 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가장 아마 많이 화가 났을 겁니다.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를 못 찾아서 실업의 상태 또는 취업 준비 상태 또는 쉬고 있는 상태를 합하면 역대 최고 숫자 120만 명에 이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수많은 이렇게 청년들이 그 중에서도 취업을 해보려고 하지만 뭐 끊임없는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세상이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에게는 이 세상이 그렇게 가혹하지 않습니다. 탄탄대로이기도 하고 모두가 자상하고 친절해서 그냥 앞길이 잘 열립니다. 이거는 해당되는 그 당사자가 현직 검찰총장의 자녀이기에 가능한 거 아니겠냐. 그리고 그 관련한 조력자로서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저희 의원실로 전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되게 채용을 할 때는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에 채용이 합격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신민경이라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입니다. 이 다시 국립외교원은 기간제 연구원, 다급에 해당되는 연구원을 채용을 하겠다는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격 요건이 이렇습니다.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위를 소지한 경우, 학사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 관련 분야는 저렇습니다.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이유가 해당되는 업무가 뭐냐 하면 주로 하는 것이 교육 운영 지원 또는 서포터즈 지원, 기타 행정 업무 지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전공 분야가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이런 데였습니다. 심경은 전공이 아마 국제 협력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현재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에요. 저기 보시면 저 조회수 4,883이 외교부 사이트에서 조회한 숫자입니다. 국립외교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1,162회의 조회 건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6,0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혹시 내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걸 열었다가 나는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어서 또는 전공 분야가 그게 아니어서 포기한 사람이 많았겠죠. 그런데 신민경은 해당되지도 않는데 자격 요건 미달이면 되게 서류 심사에서 걸러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통과가 됩니다. 만약에 신민경을 통과시켜주고 싶었으면 전공을 저렇게 하지 말자, 전공 불문을 하든지 또는 그게 아니면 아예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까지를 포함하면 저게 얘기가 되죠. 그런데 제가 국립외교원에서 지금까지 몇 년도에 걸쳐서 공고를 낸 걸 봤는데 한 번도 이 내용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졸업자,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학사의 경우에는 해당 전공 분야에서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채용이 됐어요. 전공이 맞지 않음에도. 정말 재밌는 게 공고에는 2024년 4월 1일부터 근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 3월 29일부터 근무를 합니다. 3월 29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2024년이요? 네, 지난해 3월 29일. 원래는 4월 1일부터 근무, 그러니까 그 다음 달 월요일 4월 1일부터 근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3월 29일 금요일부터 근무합니다. 여기 월급 받아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한 달에 며칠을 근무하면 급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복지비는 한 달로 계산돼서 다 나온다는 걸 아마 아시죠. 뭐 어쨌든 이런 특혜를 받고 열심히 일을 했겠죠. 본인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인터넷에 올린 걸 보면 인스타그램에 개 한 마리를 이렇게 그려놓고 개같이 힘들었지만 어쨌든 뭐 괜찮았었다. 아마 본인 전공이 아닌 부분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에 11월 30일자로 어쨌든 그만두고 퇴직을 했습니다. 기간제가 다 돼서요. 그런데 올해 외교부에서 채용 공고를 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이거는 기간제가 아닙니다. 무기직이죠. 연구원 나급 채용 공고가 납니다. 두 직종인데요. 정책조사 파트 1명, 군사, 방산 부분 한 명씩인데 정책조사 파트는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나왔습니다. 조회수 보십시오. 7,177입니다. 7,177.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정책조사 관련해서 채용 면접까지 봤던 최종 1인을 불합격 처리를 합니다. 당연히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영어로 쓰기 말하기 능통자가 최종 면접까지를 받겠죠. 그런데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재공고가 납니다. 외교부에서 2월 5일자로. 재공고가 나는데 조회수 보십시오. 거의 6,000건에 달합니다. 정책조사 파트 1명을 다시 하는데 분야가 바뀌었습니다. 경제 분야가 아니라 국제정치 분야로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민경은 국제협력 쪽을 전공한 것 같다고.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근데 신민경은 아무리 봐도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2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립외교원에서 3월 29일부터 근무해서 11월 30일까지니까 8개월 하고 한 3일 정도가 되죠. 8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경력 8개월로 경력 미달인 사람은 원래는 서류 전형 대상도 될 수가 없죠. 아까 거기 봤었던 6천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내가 국제정치 분야가 아니어서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이긴 하지만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이 아니어서 여기에 아마 어플라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요, 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는 있습니다만 문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